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일부 월간 홍준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상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중앙 언론도 많이 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홍 시장님의 SNS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조용해졌죠. 네,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거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엮이면은 이건 불명예스럽다라고 단호하게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불명예스럽기 때문입니다. 대구 MBC 고소는 잘하시던데. 그거는 명예롭겠죠. 아하, 저희도 고소를 안 하시는 이유가 없지. 불명예스러워서 그런가 봐. 우리가 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아이고, 참. 이상원 기자가 이제껏 아직까지 명태균과 같은 급이었던 거예요. 고소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참. 예. 자,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 이야기가 계속 피어나오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뭐 어디까지 도대체 홍 시장이 연루된 건가 의혹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기간에 명태균 씨에게 누군가가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넘겨주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렇게 그 명 씨한테 당원 명부를 넘기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군고 하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까지 대구시 공무원으로 일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최모 씨라는 인물인데 뭐 사실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정치 쪽으로 뭔가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근래에 2022년도에는 서울에서 지방선거 출마도 도전을 했었고 하지만 뭐 공천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출마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뭐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어쨌든 실제로 당원 명부를 가지고 명 씨한테 의뢰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분과 명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보니 아무래도 이 최 씨라는 분도 창원 출신이고 또 이분이 대구시에 공무원으로 오기 전에 김영선 의원 의원실에 있었대요. 보좌관으로. 그러니까 뭐 김영선 의원실에 국회의원은 2명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명태균과 김영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지 않겠냐라고 추정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인연들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가지고 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고 근데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논란이 일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가 유출되는 이 과정이 명 씨한테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적을 하다 보니 이 최 씨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러면 최 씨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홍준표 시장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긴 합니다. 홍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캠프 쪽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 씨는 홍준표 시장 아들의 지인 또는 홍준표 시장 캠프 측의 누군가의 지인이 와서 의뢰를 했다라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 씨는 홍 시장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서 더 취재를 좀 해본 거죠. 홍 시장은 전혀 우리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대선 때는 우리한테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선의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될 건가 싶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해 듣고 사직서를 받았다. 이렇게 홍 시장은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면 두 가지잖아요. 여기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정말 이분이 홍 시장과 관련이 없는지 가운데 손가락 펼 뻔했네요. 홍 시장과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그 외에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과의 연관성은 또 없는지 직접 관련 홍 시장과 인연이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또 관계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두 번째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가깝겠죠. 이건 이제 당사자가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사안이긴 하죠. 근데 첫 번째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게 조그만
찾아보면은 확인이 되는 정보들이 나와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저희 지금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 최 씨의 페이스북에 남긴 화이팅? 댓글인 거죠. 화이팅. 댓글인 거죠. 그것도 지웠다고 그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지운 건 아니고. 본인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본인 중 하여튼 뭐 지워진 건 맞는데 본인이 지운 건 아니다. 본인이 쓴 적도 없다고 밝혔어요. 본인이 쓴 적도 없고 지운 적도 없다. 처벌해야겠네. 아이디 도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홍 시장님 이름으로 화이팅 이런 거 썼다가 지운 놈 누구야? 더군다나 어떤 홍 자식이야? 시장의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홍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계속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많은 글들을 홍준표 시장이 직접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그렇게 밝혀왔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댓글은 본인이 쓴 적도 없고 지운 적도 없는데 어쨌든 댓글은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지금 영상으로 아마 띄워놨을 건데 저희가 기사에 인용한 그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2022년 4월 21일에 이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 언저리에 이 댓글을 단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무렵이네요, 지방선거 무렵이죠. 22년도 4월 지방선거. 지방선거.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에 당선되던 그 선거. 그때인데 4월 21일에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 게시물 댓글이 언제 올라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언저리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최 씨 화이팅! 이라고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게 홍 시장만 여기에 댓글을 남긴 게 아니라 지금 홍준표 시장과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여기에 같이 댓글을 남겼어요. 응원하는 댓글을. 현재 홍준표 시장의 보좌관으로서 대구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 씨가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경남 양산 시의원으로 있다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대구의 모 산업단지 공단의 임원으로 온 전 시의원도 여기에 그 댓글을 남겼어요. 전부 홍 시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 댓글을 남겼고 또 홍준표 시장의 둘째 아들도 여기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거는 정보가 된다. 왜냐하면은 명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아들의 지인이 의뢰를 했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인연이 있어 보이는 거죠. 홍준표 시장의 둘째 아들과 그 최 씨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근거가 여기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사를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확인했을 때까지도 제가 기사를 쓸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사실 가십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본론에 들어갈 내용인데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당원 명부가 뭐 57만 명인가 그런다고 하죠. 그 당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고 당규에는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감찰 지시를 했죠. 명태균도 국민의힘 당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무 감찰 지시를 해서 도대체 당원 명부가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흘러가서 명태균 손에까지 갔는지를 밝혀달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최모 씨 통해서 당원 명부가 명태균에게 갔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최모 씨가 홍 시장하고의 어떤 뭐 아들하고 친하든 뭐 하여튼 대구시 공무원이어서 알든 관계가 있어 보이다 보니 홍 시장님이 이 일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 시장님은 같이 징계받으시거나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제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고 약간 이제 좀 이제 스토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유리하게 해준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여론조사를 계속 연달아 내고 홍 시장님은 그 여론조사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졌다. 그런 스토리라인으로 생각하자면 홍 시장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아들 친구를 시켜가지고 명태균에게 어떤 여론조사를 해줘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 씨라는 사람이 홍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명태균이나 김영선하고의 인연이 원래 있기 때문에 명태균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당원 명부를 뺐는데 근데 굉장히 여기서 더 의문은 최모 씨는 사실 드보르잡이란 말이에요. 드보르잡. 드보르잡이에요. 드보르잡. 그래서 잘 몰라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뭔데 당원 명부 그거 아무나 못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캠프로만 이제 전해주고 하는 정보니까 그러니까. 대선 경선 중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확보해서 넘겼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땐 여러분 무작위로 돌려야 되지 특정 명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왜곡 여론이 나옵니다. 당원 명부라는 거는 보수 지지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론 안심번호이긴 한데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렸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가지고 혹시 선거운동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과연 홍 시장님이 개입이 돼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나 개입이 돼 있을까가 쟁점인데 그런데 이제 직접 개입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너무 신속하게 홍 시장이 이 최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건 눈에 띈다. 손절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명 씨가 그 주장을 했을 때 홍준표 시장에게 56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유출된 거는 홍 시장에게 물어봐라라는 글을 남겼을 때 홍 시장이 즉각적으로 고소를 할 것처럼 뭔가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할 것처럼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얼마 안 돼서 지웠단 말이에요. 그 글은 지웠고 그리고 나서 이 최 씨는 사표를 받았다고 하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의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받았다. 홍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한 건 아니다. 아니다. 뭐 사표를 받았다라고 하고 거기까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댓글을 지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땡땡땡씨 최씨 파이팅이라고 쓴 댓글을 지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4월경에 쓴 댓글을 굳이 찾아서 새로 지우는 이 치밀함은 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시장님 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댓글이 있는 것만 확인이 됐으면 기사 쓰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냥 댓글을 썼더라고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이런 인연이 있어 보인다고 쓰기도 애매한데 이거를 지웠네? 이거는 왜 지웠을까? 를 의문을 품어볼 수 있음직한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를 쓰고 보도도 했는데 특히 시기도 보면은 홍 시장은 자기 우리 캠프에 얼씬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이분이 2022년도 4월에 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경선에 후보 경선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게시물에 쓴 건데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22년 3월에 있었잖아요. 네,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이죠. 그러면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히 홍 시장이 댓글을 달았을까? 그럼 그 인연은 적어도 대선에서는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봄직하죠. 추정해봄직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댓글들에 보면은 목록에 보면 누군가가 이 최 씨에게 수송못에서 뵌 적이 있는데라고 써요. 수송못에서 뵌 적이 있는데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최 씨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댓글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분이 창원 사람인데 수송못에 언제 왜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총선이 있죠. 그때 홍준표 시장이 수성구 을에 출마를 했었고 수송못은 수성구 을에 그 나와버리죠. 그렇죠. 지역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홍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상하동상 그 수성구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본 걸까? 홍 시장은 그 무렵에 수성못을 자주 찾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본 것이 아닐까 또 추정해봄직한 부분이 있죠.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 볼 수는 없을까? 2017년 대선이 있죠. 네. 그래서 2017년 대선까지도 한번 디전을 봤습니다. 제가 디전을 봤는데 홍준표 시장이 대선 국면에는 직접 수성못을 찾은 기록은 확인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의 첫째 아들 내외가 대구 당시에 2017년도에 대구에 유세를 하러 온 적이 있고 그때 수성못을 방문했다라는 보도가 여러 건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수성못을 고리로 최 씨가 홍준표 시장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지점들이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인연을 맺은 인물이 2022년 대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넌센스죠, 사실. 그러네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명태균 같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몰빵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난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정치 브로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더 돈이 잘 벌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윤도 홍도
윤도 홍도 다 같이 여기서는 여기 도와주는 척, 저기서는 저기 도와주는 척. 여기 가서 여론조사 이거 주고 여기 가서 또 요런 여론조사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명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뭐 식당 주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으로 있으면 뭐 주문하면은 준다. 주문하면 주문하는 대로 줬다라는 의미이니까 손님을 가려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홍 시장 측과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포인트에서 홍 시장님은 내가 명태균을 손절했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그렇죠. 질이 나빠 보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절했다라고. 일절 도움받은 건 없다. 손절했다.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을 잘 들어보면 손절 뭐 당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마치 관계가 뭔가 있는 듯한 냄새만 풍기면서 이제 떡밥만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저도 이걸 뒤늦게 확인한 보도인데 2020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총선 당시에 홍준표 시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알려진 미래항공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참 의아한 공교롭게도 이런 접전이 생겨버린 거죠. 이때 당시에 저도 이때 당시에 총선을 취재를 하면서 특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취재를 여러 건 했었는데 뭐 홍준표 시장이 대권 후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건 취재했었는데 저도 그때 기억을 했던 게 수성구 을의 여론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뒤져봤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시장이 여론조사에 민감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홍준표 시장은 자신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나 이런 게 나오면은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응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없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또 길을 쓰고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적인 모습이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수성구 을 선거구에서 공표된 여론조사를 모두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5건이었는데 그 5건을 확인을 해보면은 초반에 2건은 홍준표 시장이 앞서긴 했지만은 오차 범위 내였어요. 당시 이인선 후보랑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었고 세 번째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인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5번째에서 홍준표 시장이 다시 역전을 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번째, 5번째 중에서 4번째와 5번째는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기관이 미래항공연구소가 의뢰한 건 아닌데 둘 다는 아닌데 하나는 경북일보가 의뢰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항공연구소랑 시사경남이 보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미래항공연구소가 의뢰를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동일합니다. PNR?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 PN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홍준표 시장이 꽤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PNR이 둘 다 했고 그 중에 하나는 미래항공연구소가 의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실제로 뭐 뚜껑을 깠을 때 뭐 좀 크게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이때 아마 이런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해봄직한 건 있는 거죠. 이때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명 씨와. 그러면 홍 시장님이 계속 고소를 주장하시거나 감옥에 넣어야 된다, 저 자식 버려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명 씨가 근데 계속 SNS에서는 뭐 당원 명부 56만 명 홍 시장한테 물어봐라 이런 걸 막 올리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뭐 다 뭐 터뜨리면 다 죽는다는 듯이 막 얘기도 하잖아요. 얘기하고 있죠. 조용해. 김재원 최고도 거의 뭐 그 사람 구속시켜보자 그러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하야하는가. 그러다가 오빠가 나와버렸죠. 그러다 오빠 나오고 지금 조용하잖아. 그렇죠. 지금 인질 잡고 있는데 우리 조용히 하자.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쩔쩔맵니다. 지금 유력 아이고 김재원 최고하고 또 홍준표 시장하고 또
동등한 계열에 놨다고 또 시장님이 언짢아 할 수도 있는데 알아. 홍 시장님이 훨씬 알아. 그건 아는데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지금 쩔쩔매고 있다. 쩔쩔매고 있죠. 쩔쩔매고 있는데 쩔쩔매고 있는 이유가 되어 보이는 어떤 요소들이 적잖게 발견이 된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한테도 네. 당대표 될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갑자기 어느 유튜브에서 찍었던 라이브 방송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렇죠. 약간 이제 지금 그렇죠. 좀 겸용적인 상황인데 네. 내일 아침 7시, 내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 뒤집힌다. 두고 봐. 왜? 내일 봐. 7시에 봐. 또 7시에 그 여론조사가 나왔고 자기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1위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다. 미리 받았다는 거죠. 여론조사를. 그렇죠. 그게 바로 명태균의 작품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추가로 좀 설명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2020년도 그 총선 때 이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 홍준표 시장이 했던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답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홍준표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가서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여론조사 관련돼서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앞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 배경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제가 당시에 썼던 보도에 인용한 걸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여기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안 믿는다. 그런데 자체 조사가 있다. 자체 조사 기법이 있는데 그걸 믿는다. 자기가 스스로 뭔가 여론조사를 돌릴 능력이 된다는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체 조사 기법이 있다. 캠프에서 한다는 거겠지. 그렇겠죠. 캠프 내부에서 하는 건지 그걸 믿는다. 여론조사하고 달리,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여론조사하고 달리 자체적으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능이 우리 캠프에 있다. 오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자체 조사. 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였을까? 뭐였을까? 가 지금에 와서 더 매우 흥미로운데 궁금해지게 만드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소멸시효 다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공직선거법위반 이런 거는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야 근데 그때 당시의 자료를 명태균이 만약에 뭐 캡처가 됐든 뭐 전화 녹취가 됐든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질 잡힐만 하네, 홍 시장님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명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계속 돌려서 계속 보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몇 프로 앞서고 있다, 뭐 어떻다, 어떤 연령대에서 어떻게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하면서 한심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묘하게 그게 이제 주인공만 바뀌어서 오버랩되는 멘트로 저는 읽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 캠프에 제가 궁금한 게 그 당원 내부에 경선할 때니까 아니지. 아니죠. 그때 무소속 나왔으니까. 무소속 나올 때니까. 네. 캠프 내부나 자기가 이제 그 어쨌든 그 기초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데에다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홍준표 역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톡 뿌리거나 문자 뿌린 거 있냐. 그 여론조사 거론하면서 그게 지금 나와야 되겠네.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면은 뭐 과거에 그 무렵에 받은 카톡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거나 그렇죠. 하면은 제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뭐 이인선 후보가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좀 홍 시장보다 약하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뭐 사실 실제 현장에서 저는 그때 모든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루포를 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체감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빙이었죠. 이인선 후보에 대해서도 어쨌든 통합당 후보라는 것과 함께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 비토 여론이 상당히 느껴졌었어요.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40, 50대 여성들 뭐 중심으로. 발정제 어쩌고 할 때. 뭐 그 전에 그런 건 있었지만 제 대선 국면에 나온 거긴 했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그 전에 했던 발언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 있잖아요. 춘향인 줄 알았던데 향단이더라. 뭐 홍 시장은 계속 그건 내가 했던 말이 아니고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발언들 때문에 홍 시장에 대해서 비토하는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을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앞서는 결과를 맞을 수 있었을까? 어떤 거 없이
또 의문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때 홍 시장은 당시 제가 인터뷰했을 때 지금만 같으면 이번 선거만 같으면 자기는 선거를 몇 번도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했어요. 원체 분위기가 좋다. 어딜 가나 나를 반겨주고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입에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홍 시장은 당시에 자기의 어떤 판세가 좋다. 내가 무조건 된다라는 분위기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그 배경, 그 어떤 자신감의 배경도 어쩌면 자신이 압도적으로 나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있지 않았을까도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그 여론 왜곡 현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가 그냥 사실 사는 게 바빠서 뭐 일일이 신문도 못 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선거를 한대. 근데 이번에 후보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는데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미약한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중도 같은 경우에 신문을 봤더니 홍 시장님이 계속 지고 있다가 갑자기 역전했대. 역전했대. 큰 차이로 역전했대. 홍준표 바람. 홍준표 역전. 기세. 뭐 그러면서 막 나는 아까 말했듯이 난 이번 선거 너무 행복하다. 지금 막 자기한테 이제 민심이 오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 사람들 마음이 선거에 임박할수록 처음에 누가 1위 했는 건 관심이 없고 막판에 1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밴드웨건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마차 같은 것이 막 가면서요. 야, 이 광산 개발되는데 이 광산 대박이래. 막 사람들이 막 줄지어 가면서 막 박수 치고 음악 깽가리 울리고 이러면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야? 뭐지? 뭐가 시끄럽지? 저기 왜 사람들이 모여있지? 나도 가볼까? 이게 바로 밴드웨건이에요.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명태균이 자꾸 여론조사 가지고 뭐 몇 프로 이기게 해가지고 막 주고 이러는 것도 혹시 밴드웨건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대세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체 조사해가지고 자기만 볼 것 같으면 그런 뻘짓을 왜 하냐고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서, 네, 그렇죠.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거 숫자를 뭐 2% 더 많이 나오게 해라. 뭐 전문 사람 개수해서 뭐 꼽혀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후보 때. 아니 자기만 볼 건데 왜 그 조작질을 하고 있냐고. 미치지 않고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돈 들여가면서. 변태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 즐기는 변태일 수도 있고. 그거 보고 그냥 자기 혼자 행복하려고 뿌듯해가지고 쓰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쓰이려고. 그리고 그 뒤에도 2000년, 2021, 22, 23, 24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명박사로 불리면서 보수 진영 안에서 여러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여론조사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홍 시장님도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있어 보이는 근거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기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단정 짓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단정 짓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니까 혹시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 중에 상당 당원들은 캠프가 와야 되든지 뭐 조직이 와야 되든지 하여튼 홍 시장님 밑에 남아있는 당원 수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때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 같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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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사실 이런 문자 있었다. 여론조사 본 적이 있다. 네.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시끌시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캠프에서 돌린 거 내가 받았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시장님이 그러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네. 밑에 것들이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까 화이팅 댓글도 생각해 보시면 자의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봐. 화이팅도 고양이가 한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야. 최 씨를 누가 돕고 싶었던 거지. 최 씨를 돕고 싶은데 최 씨 밑에 홍 시장님 같은 거물이 화이팅 적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홍보 효과가 커. 그렇죠. 야, 이 자식은 뭐길래 홍준표 시장님이 와가지고 오늘까지 하나. 오피셜 체크 딱 달려 있잖아. 유명인 체크. 그쵸. 그리고 딱 달려 있으면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 시장님 허락을 안 받고 달았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오씨 좋댔다 이래가지고 지웠을 수도 있겠다. 자기가 달았더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런 사람이 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홍 시장님의 변호사로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그럴 수 있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누군지 찾아야지. 네, 고양이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놈이 고양이가 찾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이 소식은 아마도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보도니까 뉴스민 보도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월간 홍준표 이상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